복식부기 2에 있네요. 복식부기란 단식부기에 대비되는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이죠. 단식부기, 우리가 주로 가계부 같은 거죠. 가계부 같은 거 쓸 때 단식부기로 하죠. 이 단식부기는 차변, 대변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수입과 지출 쓰고 그냥 거래 내역인 적요만 적는 이 가계부 적는 방식이 단식부기인데, 회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식부기죠. 차변과 대변 두 개를 항상 동시에 기록해야 되고요.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되겠죠. 그래서 이 단식부기는 수입과 지출로만 구분해서 장부를 기록하지만, 복식부기의 경우에는 항상 이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에 항상 거래 이중성에 따라 기록하기 때문에 오류 검증 기능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다르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게 복식부기죠. 그래서 거래 8요소를 구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변동이나 발생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나누고 상대 계정 과목을 정해서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계라고 하는 건데, 분계가 우리 기초 단계에서는 회계의 모든 것이죠. 분계, 우리 전산에서는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계라고 하는 거죠. 분계. 그래서 이 분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죠? 회계 처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요거에 관련된 거고, 이 회계 처리된 분계된 내용을 전기라고 돼 있죠. 전기. 청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이 분계된 내용을 이렇게 옮길 전자예요. 옮겨서 기록한다는 거죠. 이거 어디다가 옮겨 적는 거냐면 청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거예요. 청계정 원장에 이렇게 옮겨 적는 행위를 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에서의 주요 장부는, 주요부는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분계장하고 그 다음 청계정 원장.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입니다. 주요부. 결산을 통해서 이제 관계자에게 회계 정보를 이제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칙은 거래를 기준으로, 분계를 시작으로. 자, 우리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다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는 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분계. 전산에 전표 입력하면 전기 따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계정 원장부터 각종 장부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결산 때 가서 할 일만, 역시 이것도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해주면 모든 장부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주로 행하는 일은 뭐예요? 분계예요. 분계, 회계 처리.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실무 일할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일단 분계를 잘해 못해, 이거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거기 부기의 기원 있죠? 이거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뭐 보실 것도 없고. 다음 장 갈게요. 거래 구분 봅니다. 사회 통념상 거래와는 달리, 자, 회계상 거래라 함은, 회계상 거래라 함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 또는 발생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 이거를 일반 회계상 표현하면, 그죠? 기업의 재산상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 이걸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즉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 분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회계에서는 논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요. 분계 역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계약만 했다고 해서 뭐가 변화
변하는 게 없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가 없어요. 증감 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만 한 건. 근데 계약을 하면서 돈을 줬다. 이러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로 인식돼야만 분계, 즉 회계처리 기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 아무 짓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 회계에서 회계상 거래야 아니냐 판단하는 거, 일반 회계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역시 계약만 체결했다? 회계상 거래 아니에요. 그 다음 전화요금 고지서가 도달했다. 전화요금 고지서 도달, 뭐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사업소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가 관리소로 나오잖아요. 회계상 거래 아닙니다. 요거 특이한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 실기에서 두되게 다룰 건데, 전기요금 고지서나 뭐 전화요금 이런 거 고지서가 나오면 관리소에서 받잖아요.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 회계 처리하냐면요, 월 마감 때 합니다. 월 마감 시 회계 처리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기에서 이제 주되게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 실기 시험에 고지서가 도달한 게 나와요. 그러면 아무 처리 안 하시고, 처리는 언제 하셔야 돼요? 월 마감 때, 월 마지막 날짜에 하는 거예요. 관리소 회계의 특이한 사항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역시 주문만 하는 거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만 하면 뭐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고, 주문만 하거나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관리소 회계에서 거래로 보는 거죠. 이거 화재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죠? 화재로 홀라당 불타면 없어졌잖아요.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월말에 당월에 미지급 비용 계상하다 됐어요.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비용이 올해 이번 달 비용으로 발생이 됐다 이러면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외상으로 구입한 것도 당연히 회계상 거래일 거고, 이건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이제 이거죠. 역시 관리소 회계가 특이한 거, 관리비 고지서를 입주자 등에게 그쵸? 전달했다. 이거 회계상 거래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한 건 회계상 거래,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표시해 놓은 게 좀 특이한 사항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고지서를 받은 거는 그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월 마감 때 관리비 집계해갖고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징수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달에. 그래서 월 마감 때 하는 거고요. 그 관리비 고지서가 이제 나오면, 인쇄물이 나오면 세대별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니까 보시고. 거래의 판료소 보겠습니다. 아까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항상 차변요소 1개 이상과 대변요소 1개 이상이 항상 발생해요. 그죠?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항상 차변요소 1개 이상과 대변요소 1개 이상이 맞대응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은 항상 일치해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했고요. 복식보기의 핵심 기본 원리죠.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 여기 이거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아까 했죠? 자, 차변, 자산은 차변 계정이에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어요. 반대로 감소는 대변에 적겠죠? 그 다음 부채
대변 계정이에요.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이 증가했다. 이 관리소에서. 그러면 대변에다 적습니다. 감소는 어디다 적어요? 반대편인 차변에다 적는 거예요. 왼쪽에다가. 그 다음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적고요. 차변 계정이랑.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계정이랑 수익, 그죠? 대변에다 적어요. 요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회계, 그죠? 공부를 하시건 회계 관련 일을 하시면 그저 추울 때까지 이거를 따지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따지실 때 보세요. 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발생하고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이거 누구 입장에서 따지는 거예요? 관리소에게는 누구 입장? 관리소 입장에서. 관리소 입장에서 증가와 감소, 발생과 소멸을 따지셔야 돼요.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 같은 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봐갖고 기업 입장에서 증가와 감소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 입장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회계의 기본 가정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에서. 그래서 항상 따질 때는 관리소 입장에서 따지셔야 돼요. 증가와 감소. 단 하나, 자, 이 분홍색은 안 쓰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이 소멸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 수익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수익의 소멸. 이거 언제만 발생한다고요? 결산 시에만 등장해요. 일반 기업은 결산 시만 등장을 해요. 이 소멸이. 왜 이게 등장하냐면 회계의 기본적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대원칙인 이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할 때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여하튼 소멸하는 경우 있어요. 왜 어떤 데 소멸하냐면 돈이 나갔어. 그죠? 결산이 오기 전에 기중에 회계 기간 중에 돈이 나가서 비용 처리했던 거예요. 근데 기말 결산에 딱 갔더니 따져봤더니 4개월치는 올해 비용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러면 결산 때 보고할 때 비용을 올해 기간 그 8개월치만 올해 비용으로 보고하고 4개월치는 비용으로 보고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소멸시키는 거라고 결산 때.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임대 수익, 임대료, 월세 같은 걸 받았어. 돈을 받았는데 받아갖고 기분 좋게 대비를 수익으로 잡아놨던 거예요. 잡아놨는데 결산 딱 12월 30일에 갔더니 올해 기간은 8개월치만 올해 거네. 그럼 4개월치는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의 수익이잖아요. 그냥 올해 수익이 아니구나 이렇게 소멸을 시키는 거라고. 결산 때만 이런 일이 있어요. 회계학에서. 됐죠? 그래서 결산시만 등장하는데 이 특이하게 등장하니까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회계학자 중에 이거를 거래의 8요소라고 안 부르고 거래의 10요소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셨나요? 10요소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략되어 있구나 좀 생각을 하시고, 근데 관리소에서는 이게 거의 없어요. 관리소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을 처리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관리소는 매달 결산하거든요. 왜 결산을 해요? 관리소는 매달 결산을 해야 한 달 동안 발생한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간지 알죠? 관리비를 집계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부가징수. 그러니까 매달 결산을 해요. 그래서 관리소에서는 돈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 처리하지 않고요. 돈 줬다 그래서 무조건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그 달 해당하는 것만 처리한다고. 아셨죠? 관리소 회계가 일반 기업하고 좀 틀린 부분이에요. 되셨죠?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거래에 팔려서. 그래서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 거래에 팔려서 개념의 확장 이런 게 있는데 이 교재를 쓰신 우리 그 협회장님은 물론 회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죠? 공동주택 쪽의 전문가시라 회계학적인 개념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셔서, 자, 일단 이거 밑줄 볼게요. 보기로 나오는 거니까. 비용의 발생은 대변에, 수익의 발생은 차변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예?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대변에 쓰는 건 비용의 발생이 아니라 비용의 소멸이라고. 회계학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수익을 차변에 썼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수익이 잘못 잡아서 소멸시킨 거라고. 그래서 엄밀하게 회계학으로 얘기하면 소멸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 그냥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말 표현이 틀린 게 아니다.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셨죠?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만 적는 것으로 착각해갖고 잘못 이해해서 이 실무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비용이 소멸됐으면 대변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차변에다 뭘로 써요? 마이너스로 쓴다고. 그죠?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익은 대변에만 쓰는 걸로 착각해갖고 수익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쓴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예? 지금도 실무에 그러신 분이 있어요. 비용을 줄이려고 마이너스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써도 장부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부는 착하게 결과적으로 뽑아내는 장부에는 마이너스 시키거나 반대편에 쓰는 건 어차피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차이는 없는데 엄밀한 의미에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의 모습을 보면 틀린 거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놓은 게 이제 비용이 대변에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일반 기업 있죠. 일반 기업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관리소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데 이 얘기가 좀 어렵더라도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어렵더라도 일반 회계하고 관리소 회계를 이해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관리소 회계의 뿌리가 되는 관리소 회계도 회계니까 당연히 일반 기업 회계를 당연히 추정해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 방식에 매 연말 결산 시 미경과 비용을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한 후에 이후 차기에 다시 반대편으로 돌리는 개시분계를 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뭔지 모르시겠죠? 네. 볼게요.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예요. 자, 10월 1일 날 화재 보험료 등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할게요. 비용으로 예를 들자. 보험료 12만원 지급했어요. 12만원 지급하면 그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용 계상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비용 처리법. 이걸 돈이 나갔으니까 일단 뭘로 처리해요? 비용 처리해요. 비용 처리. 보험료 딱 해갖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아직 분개하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써볼게요. 비용 발생했으니까 비용 발생 차변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 분개를 이렇게 한다고. 보험료가 발생했네. 12만원. 이렇게 10월 1일 날 쓰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줬다고 할게요. 자산 감소는 대변에 쓰는 거니까 현금 1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그죠? 그러다가 일반 기업은 언제? 결산일 12월 31일이 되면요.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결산 때 이 회계학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죠? 원칙이 이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발생주의. 뭐냐면 12월 31일 때 철저하게 기간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따질 때는 현금의 유출입이 기준이 아니라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기간이 올해 거야 아니야 내년 거야 이거를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 기간을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 기간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 계상하는 거.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수익과 비용은. 그래서 얘가 회계 담당자가 결산일에 딱 따져본 거예요. 1년치 보험료니까 언제까지예요? 보험료가. 그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라고. 그래서 따져봤더니 1년치가 이렇게 1월부터 3개월치 3개월치는 올해 거죠? 그 다음
차기, 요거 9개월치는 차기 거라고요. 9개월치.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실 때 비용을 지금 얼마 잡아놨어요? 12만원 잡아놨다고. 근데 따져봤더니 3개월치 얼마? 3만원만 올해 비용인 거라고. 그럼 이 9만원 비용 잡은 거 비용으로 보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게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결산 때 이거를 반드시 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12월 30일 결산 때 수정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만원 잡아놨잖아요. 12만원, 잡아놨는데 따져봤더니 9만원은 올해 게 아니네. 그래서 이때 이제 비용을 소멸시키는 특이한 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비용을 대변에다 이렇게 쓴다고. 얼마? 이게 아이고 9만원은 올해 게. 올해 비용이 아니네. 그래서 12만원 잡아놨다가 9만원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올해 비용은 얼마로 보고하는 거예요? 3만원으로 보고 딱 하는 거라고요. 발생주의 기간에 딱 정당하게 딱 따져갖고. 그러고 그럼 9만원은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거니까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9만원. 이 선급 비용이 자산이에요. 선급 비용. 그죠? 비용을 미리 준 거죠? 돈을 미리 주면 그죠? 큰 소리 칠 권리가 생기잖아요. 자산이에요. 내가 돈을 미리 주면 뭐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보험료를 9만원을 미리 주면 뭐예요? 어떤 권리가 생겨요? 9개월 동안 보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됐죠? 이게 자산이에요. 권리.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이게 결산분계라 일반 회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셨나요? 이게. 그리고 기업들은 이것도 까먹을까봐 이거 다시 거꾸로 분계해요. 이 9만원이 그 다음 연도 비용이겠죠. 어차피. 내가 그 다음 연도 비용으로 보고되도록 이거 다시 돌린다고. 1월 1일 날. 이게 개시분계라고 하는데 이 개시분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이거 이해했죠?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부득이인지 파란색으로 써야겠네. 관리소는 비용계산법을 쓰지 않아요. 관리소는 비용계산법을 쓰지 않아요. 관리소는 항상 자산계산법, 자산처리법을 써요. 자산계산법. 이거 뒤에 자산 선급비용 다룰 때 중요한 얘기인데 미리 하겠습니다. 이 관리소는 자산으로 처리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자, 10월 1일 입장에서 1년치 보험료를 다 미리 준 거죠? 1년 동안 보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딱 생겼어요. 자산이 딱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선급비용 이렇게 처리한다고. 선급비용 1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현금 줬다고. 이제 관리소 회계 처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관리소는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리소에서 차되는 비용을 딱 잡아놨다는 얘기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뭐예요? 입주자분한테 돈을 거둘 거야. 이런 얘기예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되셨죠? 근데 돈은 얼마에 한 번씩 걷어요? 매달 걷어요.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바로 하지 않고 다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월 마감합니다. 매월 결산이에요. 관리소는 매월 결산해요. 그래서 그죠? 10월 말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10월 1일 거 한 달이 지나갔죠? 한 달 동안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한 달치만 보험료로 딱 잡아요. 보험료 이렇게 10,000원. 자,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보험료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관리비 부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비 딱 10,000원 부과하고 그 다음 이거 썼으니까 자산이 감소돼요. 10,000원이. 그러니까 이 선급 비용은 1년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12분의 1씩 매달 없어지죠. 자산은 없어지면서 이것만큼 뭐를 하는 거예요? 관리비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관리비. 그래서 이처럼 관리비 12만원 딱 이렇게 회계 처리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회계 담당자는 이 관리소는 미쳐갖고 10월 달에 1년치 보험료를 다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뛰어오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 달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분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있지만 관리소는 매달 결산을 해서 그저 그 달에 해당하는 것만 비용 처리해서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거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회계 처리할 건 이겁니다. 파란색. 아셨죠? 이거 나중에 할 얘기를 미리 좀 했어요. 자, 우리 이런 시험에 사지선다형에 나올 수 있는 거, OX 문제나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했던 거. 비용, 수익, 반대편에 적힐 수 있다. 그 다음, 마이너스로 적으면 안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런 시험에 나오는 건 빨간색으로 계속 긋게요.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의 8요소를 벗어나는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거래의 8요소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8요소에는 소멸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10요소로 생각하셔서. 아셨죠?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 거래의 8요소를 벗어나는 거래도 존재한다. 이러면 틀려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되셨나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분계 볼게요. 우리가 관리소 2급에서 주되게 하려고 하는 건 이 분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분계를 못하면 시험에 합격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셨죠? 분계를 못하면 물론 찍기의 달인들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계. 자, 차변과 대변의 일치되는 대차평균의 원리, 복식보기의 원리죠.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를 8개 요소로 구분해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약속된 계정 과목으로, 계정 과목 좀 이따 다룰 거고, 계정 과목으로 해당 금액을 분계장, 전산에서는 전표 입력이라고 해요. 분계장하고 전표는 같은 겁니다. 기록하는 행위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자, 이 분계는요, 회계의 시작이죠. 결산에 이르는 회계 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자들이 주되게 하는 일은 이 분계예요. 즉, 전표 입력, 전산에다가 차변과 대변에 나눠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금액을 일치하게끔 적는 이 행위, 이게 분계예요. 근데 이 분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회계를 어려워하는 건 분계가, 그죠? 쉽지 않아서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일일이 하나씩 천천히 따지셔야 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관리소 입장에서. 따지셔서 왼쪽과 오른쪽, 즉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다가 점점 쉬워지죠. 나중에는 진짜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경지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 정도 경지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 적으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깨닫는다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없어요? 아, 분계 말고 시험 치고 나면 깨닫잖아요. 그죠? 답안지 제출하고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틀렸구나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자, 여기 분계란 나눌 분 뭐 있죠? 이런 거 이거 보지 마세요. 확 차고 이거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확실한 거, 차변과 대변 중에 확실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차이 금액 조정한 다음에 나머지 상대편 계정 과목을 모르겠으면 고민한다 이런 건데 참 대단하셔요 우리 협회장님. 그죠? 다 누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자, 그럼 이게 뭔지 자, 포인트를 가볼게요. 분계. 자, 회계 전에 공부하셨던 분 지루하셔도 좀 들으세요. 아셨죠? 들으시고 재미가 없으셔도 쟤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자,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분계.
하셔야 돼요. 회계의 거의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2급에서는. 그죠? 나중에 일을 하면 할수록 세법이 중요해지긴 해요. 실무에서. 자, 이게 절차라고 적어놨는데, 그죠? 분계 절차 1, 2, 3 이렇게 적었는데, 1, 2, 3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그죠? 연습하시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이게 원래는 순차적으로 와요? 아니죠? 그냥 동시에 와요. 나중에는. 동시에 되려면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거니까. 첫 번째,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 과목을 결정해 주세요. 되셨죠? 계정 과목 아직 관리소 회계 계정 과목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실 건데, 여 뒤에 가면 이게 막 비어있죠? 이거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내일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 계정 과목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 차변했을지 대변했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차변과 대변했을지를 결정하려면 뭐를 꼭 따지셔야 돼요? 거래 판례서를 따지셔야 돼요. 내가 계정 과목을 딱 따져봤더니 얘가 자산이야. 그죠? 자산이면 관리소 입장에서 이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따지셔야 돼요. 자산이 늘어났다면 어디다 적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는 거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는 거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 위치가. 아셨죠? 네? 그 다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일치시키시면 돼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그죠? 일단 제일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차대변을 결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혀요. 네, 이거는 그죠? 암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지시는 거예요. 왼쪽에 적을지 오른쪽에 적을지를 따지시는 거예요.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그럼 이 증가와 감소에 따라 얘를 적으려면 얘가 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셔야죠?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알아야 정해진다고. 그죠? 자산이면 차변 계정이니까 증가는 왼쪽에 적고 감소는 오른쪽에 적을 거고, 이게 부채와 자본이면 대변 계정이니까 대변에 적을 거고, 증가는 감소는 차변에 적을 거예요. 일일이 따지셔야 돼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예요. 증가와 감소가 이렇게. 아셨죠? 따져서 적으시는 게 처음에 중요하고, 처음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가시면 우리가 하는 건 이 계정 과목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죠? 계정 과목이 쉽게 드러나는 거래는 쉬운 거래고, 숨어있는 거래들이 꽤 많거든요. 그다음 회계 처리 기준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되셨죠?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날부터 이렇게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얘기하는 거 있죠. 계정 과목, 유동자산 10개 우리 관리소에서 쓰는 거. 이거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죠? 이것만 있고 이거 하나하나씩 일일이 배울 거예요. 아셨나요? 하나씩 배워요. 배우는데 이거 써보고 이거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자, 나중에 하고 분계 그럼 해볼게요. 예제 1번 봅니다. 자, 우리 분계를 하면 쓰는 곳은 어디만 쓰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 쓰시면 돼요. 실제 전표 입력할 때 필요한 정보는 여기만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거를 순차적으로 해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보죠? 자, 지하 주차장 천정용 조명 등 한 박스를 3만원에 구입했대요. 현금 구입했대요. 그럼 첫 번째 계정 과목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가장 쉬운 것부터 찾으세요. 그럼 우리 눈에 띄는 게 현금, 이게 보이시죠? 현금 계정 과목이잖아요. 현금. 찾다 이거 구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먼저 머릿속에서 논리를 이어가는 순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유동자산에 속해 있어요. 자산이에요. 그쵸? 자산 찾으시고, 그 다음 지하 주차장 천정용 조명 등 있죠? 아직 안 배우셨습니다. 이 계정 과목이 이게 저장품이에요. 저장품.
저장품도 자산이에요. 유동자산. 그래서 계정 과목을 처음에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원래는 하나씩 따지겠죠. 이거부터 따져볼게요. 현금. 자, 관리소 입장에서 현금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죠. 현금을 주고 구입했으니까. 그럼 현금은 줄었네. 그럼 자산의 감소예요. 자산의 감소는 어디다 쓸 거예요? 대변에다 쓸 거예요. 그럼 여기 대변에다가 여기다 계정 과목에다가 현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저장품 역시 유동자산입니다. 자산 그저 관리소에서 이거 조명등 사왔으니까 조명등이 늘어났죠? 자산이 증가했네요.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적어요?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왼쪽 편에다가 저장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차변과 대변을 3만원씩 일치시키시면 돼요. 됐죠? 분계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순차적으로 써본 겁니다. 이 처음 회계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어저께 부득불 만들었어요. 그냥 할까 하다가. 그죠? 이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일일이 좀 따지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해보죠. 2번. 관리소에서 소액 현금 용도로 한국은행에서 20만원을 인출해서 금고에 집어넣었대요. 그럼 일단 계정과목 시용의 현금이 보이시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정과목 현금을 이제 딱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근데 현금은 어디에 자산이죠? 유동자산이에요. 자산에 속해 있어요. 근데 관리소에서 은행에서 돈을 빼와서 관리소에 현금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구나. 자산의 증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거래 판례서에 따라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 적어요. 이 생각이 영향이 미쳤으면 여기다가 현금 딱 이렇게 적는 거예요. 차변. 되셨죠? 그 다음 볼게요. 한국은행에서 20만원 빼왔으니까 한국은행의 통장의 계좌 금액이 줄었죠? 한국은행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우리 관리소는 보통예금 있죠? 관리소 운영하는 예금통장은 은행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은행은 한국은행하고 선진은행 두 개만 쓸 거예요. 보통예금 계좌입니다. 그냥 아셨죠? 그래서 한국은행 예금 계좌예요. 쓸게요. 계정 과목이 한국은행인데 보통예금 계좌니까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은행의 잔고가 줄었으니까 자산이 줄었네요. 관리소의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은행 딱 쓰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을 20만원씩 맞추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논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금액은 나중에 쓰지만 전표 입력할 때는 금액도 미리 씁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10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해보고. 자, 3번 봅니다. 당월 전기료 18만원이 발생했으나 다음 달 지급할 거기 때문에 월 마감 시 당월에 발생한 전기료 이달 거니까 부과해야 되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했대요. 자, 계정 과목 일단 전기료가 보이시죠? 전기료 관리 비용입니다. 이거 비용. 관리 비용 중에 사용료에 해당이 돼요. 관리 비용. 비용이 발생을 했죠? 이달치.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계정이니까 차변에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료를 차변 왼쪽 편에 적었습니다. 다음 달 지급할 거니까 아직 못 줬죠? 비용을 못 줬어요. 계정 과목 일상 있네요. 미지급 비용. 갚아야 될 의무죠? 이거 부채죠? 부채. 유동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부채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 빚이 증가했죠? 네, 그래서 부채의 증가예요.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대변 계정이니까 대변에 적는 거지.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 금액은 18만원 최종적으로 일치시키시면 돼요. 자, 처음 이거 분계 대하시는 분들 하실만 하시겠죠? 응?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이 다음 거래가 이제 이어졌네요. 이렇게. 전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한 전기료 18만원을 한국은행에 납부했대요. 자, 이 미지급 비용은 계정 과목이 이 거래에선 필요 없는 거죠? 왜? 전달에 벌써 이렇게 미지급 비용 18만원 부채로 잡아놨던 거죠. 아, 미지급 비용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기료가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전기료는 언제? 전달에 비용 처리 벌써 했어요. 비용이 발생해서 전달에 발생한 비용이라 돈을 못 줘갖고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지급 비용을 한국은행에서 돈으로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먼저 써볼까요? 아, 미지급 비용 유동 부채예요. 부채 얘를 돈을 주고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졌어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했습니다. 부채가 대변 계정이라. 그래서 미지급 비용 쓰시고요. 그 다음 계정 과목 한국은행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한국은행은 보통 예금 통장이 유동자산이에요. 자산. 한국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납부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다 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렇게 쓰시고 금액을 18만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같이 왜 회계 처리해요? 이달에 비용을 처리해야 뭘 할 수 있다. 관리소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달치 관리비로 집계해서 입주자들한테 부과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저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때 비용 처리 안 하고 돈 줄 때 이때 비용 처리하면 이달에 발생한 걸 언제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이나 걷어들이겠다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항상 당월에 마감하면 한 달 뒤에 들어옵니다. 관리비는 항상 그쵸?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관리비 집계를 해서 바로 정산을 해서 마감한 다음에 관리비 고지서 만들어서 줘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요되는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월 비용을 발생한 것을 철저하게 비용 처리해서 관리비 고지서에 그저 부과하고 그 다음 돈 줄 때 이 부채로 잡아놨던 걸 없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5번 볼게요. 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이제 계속 해나가시면서 이해하실 내용이고, 일단 분기하는 방법, 요거 안 되시는 분들 일일이 따져가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5번 보죠. 관리소에서 사용할 문구류. 예, 문구류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계정을 써요. 사무용품비, 예, 관리 비용입니다. 예, 비용 중에 관리 비용이 해당되고, 예, 관리 비용 중에서도 예, 제 사무비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분류인지 하실 거니까. 예, 자,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차변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비용을 주지 않았죠? 줬으면 한국은행이나 뭐 은행에서 줬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줬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못 줬으니까 부채죠? 못 준 거죠? 비용을 못 준 계정 과목이 뭐예요? 이게 미지급 비용이라고. 비용을 못 준 미지급 비용은 유동 부채예요. 자, 부채 나중에 갚을 빚이 증가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했네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예, 금액 15,000원 맞추시는 거는 뭐예요? 15,000원
것처럼. 자, 지금 금액 관련해서는 차변, 배변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이 차변에 막 4개, 5개씩 나올 거예요. 대변에도 4개, 5개씩 나올 때도 있고요. 월 마감 분기할 때 차변에 10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그래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기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씩밖에 없어 동일한 금액을 쓰지만 여기 대변은 하나인데 차변이 여러 개면 다 일일이 쪼개야 된다고 맞게끔. 자,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